네, 이어서 허리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먼저는 첫 번째로 주사 치료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네. 주로 이제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저에게 자주 해왔던 그 질문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주사 치료, 곧 신경 차단술인데요. 네. 신경 차단술을 하는 바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얇아서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보이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시나요? 네. 2mm, 3mm 정도 되나요? 어, 얼마 정도 되나요? 굉장히 정말 미리수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위를 게이지 단위로 보통 표현하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뭐 1mm 남짓 될까요? 그죠. 네, 굉장히 얇은 바늘입니다. 네. 이 바늘보다 더 얇은 바늘도 이용을 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이 바늘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 바늘을 이용을 합니다. 이런 바늘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주사 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경 차단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신경 절단술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예 절단을 해버린다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 차단술, 신경 절단술 왠지 어감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네. 절단을 하면 안 되겠죠. 신경을 네. 절단하면 이 신경의 어떤 기능도 떨어지고 아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경을 절단하는 게 아니고요. 주사 약물을 신경 주위에 주입을 해서 통증이라는 감각 신호가 이 뇌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차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통증 신호가 신경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그 신경을 중간에서 절단하는 게 아니고요. 신경을 통해서 올라가는 이 통증 신호를 차단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다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신경 차단술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또 주사제로 무슨 약물이 들어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주사제로 들어가는 약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4가지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소마취제, 육착 박리제, 그리고 스테로이드, 그리고 생리식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이 전부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만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국소마취제는 이제 마취제죠. 네. 우리가 왜 피부가 찢어졌을 때 이제 꼬맬 때 아프잖아요. 네. 아프기 때문에 마취하는 주사가 바로 국소마취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취 효과 사라지면 어차피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소마취제는요. 마취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양리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어떤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또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까지 개선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혈관을 확장을 시켜서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마취제도 분명히 치료 효과가 있는 약물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착박리제인데요. 유착박리제는 효소제입니다. 일종의 효소제인데 이 유착을 박리한다 해서 이제 유착박리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착이라는 것은 디스크나 협착이 오래되면 또 수술하고 나서 이 유착이라는 어떤 신경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늘러붙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아이고. 네, 이런 유착이 된 부분을 이제 효소제로 좀 일부 녹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약물을 이 약제와 함께 투여하게 되면 주사 약물의 침투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종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유착박리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스테로이드제를 쓰게 되는데요. 강력한 염증 치료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가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는 일종의 주사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액으로도 맞고 있는 이제 어떤 제형이 되겠고요. 이 주사용수로 이제 생리식염수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소마취제를 원액 그대로 쓰면 마취제니까 힘이 빠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집에 못 가십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액을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사용수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리식염수 자체가 염증 물질을 씻어내주는 세척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염증을 희석해주는 그런 세척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염증 치료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네 가지 약물이 대표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대표적인 약물들이고요. 이 네.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지만 흔하게 쓰는 약물들은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질문은요. 스테로이드, 일명 뼈주사. 뼈주사도 들어가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뼈주사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옥천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신가요? 네. 어머님들은 또 아버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네. 이제 표현인데요. 이제 보통 무릎 관절에 많이 맞는 주사예요. 그래서 뼈 사이에 맞는 주사다 해서 뼈주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뼈가 녹는 주사다 해서 뼈주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주사, 일명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뼈주사, 곧 스테로이드는 난 안 맞고 싶어요. 이건 꼭 빼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요. 스테로이드는 1950년에 이 스테로이드를 발견한 과학자들에게 노벨상이 수여가 됩니다. 오. 피디님 제가 뭐라고 그랬죠? 스테로이드를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원래 있던 물질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뭔가 새로운 약물을 이제 만들어내면 개발했다, 발명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발견했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체 내에 이 스테로이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 인체 내에도 스테로이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는 빼주세요. 제 몸에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환자분 몸에 스테로이드가 이미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스테로이드를 사람 몸에서 다 빼버리면요 굉장히 생명에 어떤 위협이 됩니다. 필요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것은 치료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부작용은 크지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고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들, 그리고 천식, 아토피와 같은 자가 면역 질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던 이 코로나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 약물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약 중에 노벨상을 받은 약이 별로 없거든요. 오, 그래요? 물론 이제 약으로 이제 먼저 소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 스테로이드는 어쨌든 노벨상을 받은 어떤 물질이다,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부신 기능 부전, 그리고 혈당 상승, 골다공증,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적절한 용량을 적절한 횟수로 쓰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제 느끼시는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의료비가 절대 비싼 편이 아닙니다.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가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한 군데서 치료를 받다가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또 가시는 거죠. 또 치료를 받고 또 병원이 새로 생기면 거기도 한번 가보고 또 옆집 아줌마가 어느 병원이 용하더라 하면 또 이제 거기도 가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이제 여러 군데서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허리 아파서 가고 어깨 아파서 가고 또 무릎 아파서 가다 보면 여러 부위로 여러 차례 스테로이드를 맞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스테로이드로 인한 어떤 부작용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스테로이드와 관련돼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허리 주사는 3번만 맞으라던데요? 라는 말씀들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인가? 제가 모르는 얘기들을 환자분들이 하시는 건가 해서 네. 대체 근거가 무엇인가 해서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대학병원에 있는 제 지인 교수님들과 또 동료들에게도 알아보고 저도 이제 책과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3번 맞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네. 뭐 2주 간격으로 3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라는 잠정적 합의 정도는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주사 치료를 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물질의 주사 치료제로 들어가는 어떤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스테로이드 말고도 들어가는 약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으면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반복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다라면 진단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디스크나 협착이 아닌 다른 진단이다 이거보다는요, 물론 다른 진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허리에는 이 모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리뼈가 5개가 있고 또 디스크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공이라고 하는 이 노란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5개가 있거든요. 양쪽으로는 10개죠. 그러니까 치료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개라는 측면에서 진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RI나 CT 같은 검사를 해서 위쪽이 문제인지 아래쪽이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적절하게 쓰면 되게 효과적인 약인데 뭔가 적절하게 안 써서 혹은 왜 아토피 같은 경우에도 바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제대로 안 지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를 잘 안 지켜서 생긴 부작용이 와전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만큼 필요한 경우에 집중해서 쓰는 것도 이제 의사의 권고하에 그렇게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내 맘대로 쓰면 안 되고, 네, 그렇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주사 치료 관련해서 치료 효과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주사 치료하면 완치가 되나요? 몇 번 맞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디스크 손상은 염증을 유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사나 시술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줄어들면 호전이 되고 염증이 심해서 혹은 이 손상이 관리가 되지 않고 염증이 지속이 되면 계속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자세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손상된 디스크가 암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주사 치료와 또 먹는 약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잘 이제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시면 치료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하면 손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자세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렇게 디스크가 붙을 수 있도록 아물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시면 염증이 빨리 줄어들겠죠. 그리고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하면 또 염증이 이제 지속되는 것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